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 오케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어떤 대상이 있으면 아까 저거 저 사진 글로벌한 사진이 있잖아요. 글로벌한 사진이 있으면 실제 뭐 저게 실제 글로벌하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고 글로벌해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죠? 네. 재밌는 사진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런 글로벌 어떻게 야구를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 야구 좋아하지만 저런 글러브 줘도 안 써.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지 말고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식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를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주체에 따라 다르고 또 이걸 매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처럼 이 사진 너무 좋아한다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견눈질하고 스쳐갔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대상이더라도 어떨 때는 들여다봤다가 뚫어져라 보기도 했다가 막 그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의식이라는 거를 정의하지 말자. 알겠어? 정의하지 말자. 오케이? 네. 그러면 정의하지 않으면 제로잖아, 제로? 근데 뭔가 성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성질이 뭐냐면 지향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식의 지향성.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아침에 잠 속에 빠져 있다가 아침에 딱 깨어나는 순간 우리 의식이 열리지.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촉각, 후각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차리고 있는 순간 속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소리는 들려오게 되어 있고 빛을 통해서 어떤 영상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갖가지 정보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이지. 한편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의할 수 없고 비어있는 것 자체가 의식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는 뭔가 아니면 뭔가를 보고 있더라도 멍 때리기도 하고 딴 생각 막 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계속 뭔가 담겨져 있긴 한데 계속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뀌어. 그 얘기는 그 자체를 그 자체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뭔가는 없다는 얘기지. 됐어? 근데 여태까지는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어떻고 아니면 대상이 어떻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러고 존재하고 원래 장착이 되어 있다는 등 OS가 어떻고 신이 관점으로 집어넣었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정의하지 말고 일단 접어놔. 거기에서 한편 그걸 가리켜서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겁니다. 에포케 여기 나오죠. 여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말이에요. 그 자체 의식에 대해서도 일단 뭐라고 정의하려고 막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미안하다. 집에 가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을까? 뭐지 이 반응은? 안녕하세요. 뭔가 하고 있어. 네. 뭔가 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희원이 어머니가 불러. 희원아 밥 먹자. 반응 있을까요? 아니요. 있죠. 있다고? 네. 없을 거야. 두 번째, 희원아 밥 먹자니까? 반응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세 번째, 야, 밥 먹자고! 하면 반응을 하죠. 아니, 가상이야. 오케이. 오케이. 김희원으로. 김희원? 네. 최희원. 최희원? 터키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식은 항상 비어있으면서, 정확하게 하면 비어있으면서 채워져 있는 거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원이는 엄마 부를 때마다 난 대답했어요라는 말도 사실이라고요. 왜 안 들리니까. 오케이? 좀 남자들이 그러지. 이제 뭔가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 그 말이야. 비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아무런 그 규정 없이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성질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멍 때리더라도 무념무상의 세계로 멍 때리진 않지 않니? 맞죠? 무념무상의 경지로 가는 건 정말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야. 이제 저기 원효대사 그 경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고 나를 비운다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일맥상통하지. 그것을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성질이 있더라. 그건 뭐냐면 지향성이야. 그죠? 지향성인데 지향 초점을 투부정사 얘기할 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초점을 딱 맞춰갖고 거기 깊숙이 쭉 빠고들 때는 집중도가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이쪽 지향했다가 저쪽 지향했다가 저쪽 지향했다가 이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어렵나? 안 어려워요.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후설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얘기가 딱 떨어지진 않잖아. 네. 본유 형식은 뭐 있고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잠깐 뭐 엽기로 세자 그러면 이렇게 모호한 것들이 오히려 뒤에 훨씬 더 오래 길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로크를 좋아하는 것도 모호해서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설도 이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죠. 니스도 비슷하고 그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의식이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뭐든 다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경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객관 사이에 벽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지. 이해되나? 허물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내 의식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라 그러면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뭐 이렇게 촉감이 느껴지고 뭐 냄새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흔히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연 현상. 오케이?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거잖아. 이제 네. 분필. 피나메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팬텀 이거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드러나 보이는 것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만 얘기하진 않겠지. 번개가 빠방 치면 소리도 나고 그지.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전 단계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를 어차피 조금 빌렸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존재한다. 그 대상이 노란색이다. 그 대상이 뭐 딱딱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 중간 단계에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파고 들어간 게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 파고 들어갔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텅 빈 의식 속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올라 그러면 그리고 막 들락날락 하려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현상이니까 단계라고 해야 되나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부릅니다. 피노메놀로지라고 하죠.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뭐 저기 약간 좀 더 이게 이해를 강화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봐. 규민이가 있고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봐.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갖고 말이에요. 규민이의 여기 렌즈를 수정체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야. 이해돼?
네. 이 사람 모르게. 그렇게 해갖고 이분은 말하자면 무슨 색 좋아하냐? 뭘로 할까? 초록색. 그린으로 틴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린 틴트, 그린으로. 이분은 빨간색. 네. 이분은 누르스름. 뭐 이분은 파르스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지? 그럼 나는 뭐 푸르스름 못했던 색깔, 보라색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세상을 푸르스름하게 아니 뭐라고 해? 보라색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될까요? 아니. 안 되겠죠. 이런 경우 언제 또 하냐면 선글라스 껴보면 알아. 처음에 막 밝을 때 끼면 딱 끼면 눈이 시원하잖아. 근데 한참 적응이 돼버리면 이거 그냥 안경 낀 거랑 별 구분이 안 되지, 그치? 네. 맞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을 누르스름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부르스름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보르스름 푸르스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누구야? 칸트는 뭐냐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렸다. 주관이 구성하는 본유 형식에 따라서 iOS나 안드로이드가 OS에 따라서 됐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다 불구스름, 푸르스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지. 회의주의. 어차피 세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데. 그지? 그러니까 뭐 진리고 뭐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누가 뭐하러 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대주의로 빠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겠어? 안 되겠죠? 옛날 소피스트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했던 사람, 야구만 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야구 불러보고 저 야구 불러보고 있어. 나 소도 안 써.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 어떤 친구는 옛날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선생님 무슨 글러브가 빵처럼 생겼어요. 그런 말이야. 먹음직스러웠나 보지? 맞죠? 네. 아니 어떤 사람은 뭔가 이 감성이 있어갖고 저 글러브를 갖고 1941년에 어떤 소년 아이가 아빠랑 캐치볼 하는 상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결국엔 뭐겠어? 세상을 누르스름하게 보는 사람? 파르스름하게 보는 사람? 붉은스름하게 보는 사람? 오케이? 때로는 렌즈 바꿔! 지금까지 너무 보르스름하게 했던 것 같아. 노란색으로 바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저건 야구 글러브야! 그게 다야! 라고 단정 내려버리는 순간 저게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저 손때 묻은 뭔가가 어떠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람은 이 글러브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역설적이게도 말이에요. 판단 자체를 에포케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쓰는데 영어는 이제 이를 안 쓰죠. 일파학이라 그래갖고 특정한 시대 구분을 그러니까 무슨 시대 할 때 석기 시대, 뭐 정보화 시대 할 때 에포크 그러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에피 더하기 홀드를 뜻하는 여기 CH 여기 붙어갖고 의미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두는 것 그 말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부터 시간은 연속적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근대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이폭한다고 시대라고 해서 됐지? 네. 그래서 꺾은 괄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저 사진을 보고 상대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노랗게 보는 사람, 빨갛게 보는 사람, 초록색 보는 사람 다 다르고 이놈의 램도 내가 살아보니까 노랬다가 빨갛다가 막 기분 따라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그냥 대충 생각해. 이게 회의주의자지. 네. 그게 에포케라는 용어가 원래 그 회의주의자들 용어거든요. 네. 안 할래 이제 몰라 이렇게. 오케이? 네. 근데 그걸 이제 후설은 이거를 용어를 빌려와서 옛날 고대 그리스의 상대론자들 피론이라는 사람, 상대론자의 용어를 빌려와고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런 식의 판단 중지를 비겁한 걸로 생각하고 아예 생각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야구 불러보시고 생각하는 거지. 뭐 저거 보고 강쌤은 저걸 보고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변태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저기 뭐가 좋다고? 난 세게 좋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 자체에 괄호를 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야구 글러브야. 그런데 오케이? 차단해 버리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현상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발동될 거 아닙니까? 응? 네. 오늘 아침에 마무리하자면 오늘 이 현상학과 비슷한 얘기가 에포케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KSAT 시간에는 그게 있었지. 마르크 로스코. 왜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레이밍, 라이팅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구성 이렇게 번역하거나 명암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야. 오케이? 네. 마르크 로스코의 그걸 작품 세계를 알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저기가 해석이 영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해설지를 쓰신 분도 수능 교재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판단 정지를 안 한 거야. 프레임이라는 게 프레이밍이니까 틀짝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뭐 미술이니까 대충 구성이겠거니 하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라이팅 이렇게 나오니까 미술이니까 그 그림 작품 안에 밝기인가 보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로스코를 아는 사람은 그게 허튼 소리라는 걸 알아. 오케이?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로스코 찾아보면 쉽게 얘기하면 클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이게 추상 표현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폭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색칠이 빨간색 칠하고 밑에 주황색, 초록색 쫙 있고 검정색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라이팅이 뭐니? 조명이었다고. 그 작품을 전시할 때의 조명. 색깔하고 색채하고 색채 사이의 어우러짐이나 대비나 어우러짐, 그다음에 질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과 주황색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거기에다가 푸른 조명을 때려버리면 색깔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조명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오케이? 프레이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자체 전시할 때 틀짝이 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의 난점도 사실 그럴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frame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게 대놓고 이분들처럼 직관이 확 들어가고 빨리 저 본질을 알고 싶어 할 게 아니고 자기가 fram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 아닐까라고 바로 넣어놓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위치해 있는 맥락이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다 양쪽의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이 단어 딱 보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상대주의 아니까 그죠? 몰라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만 쫙 파고 들어가고 그 단어만 들여다봐갖고는 의미가 나오질 않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독일어로 얘기해줘봐야 여러분들 안 나가다 같아 그냥 영어로 그대로 옮길게요. 독일어 그대로 구글 번역 돌리면 이게 나와. 왜냐면 오늘 우연찮게도 이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요게 이 사람이 이분이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이분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가장 유명한 겁니다. 에포케라는 판단 중지라는 개념하고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텅 비어 있으니까 마음껏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더라 이 말이지. 그지? 인간은. 자, 띵은 뭐 여집합? 사람 여집합이라고 그랬어, 그제? 그 사물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실들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약속하자고. 왜냐 이게 띵스 사물이라고 번역하되 사람 여집합, 인간 의식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 게 사물들 그 자체로 혹은 뭐 사태 그 자체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는 부족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물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그지? 근데 이분한테 중요한 건 뭐야? 전치사 투가 중요하다. 이쪽에 대한 방향일 뿐이야, 그지? 네. 이 사물은 야구 글러브야라고 결론 내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한 최종적인 판단을 향해서 뭔가 완결된 판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방향이 중요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만약에 번역한다면 그게 뭐 사물이라고 부르든 책에 보면 이제 사물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사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사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만 하면 되고 things가 이제 의식 바깥에 있는 사람 이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향해서가 중요하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